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목소리가 이렇게 다 기어 들어가요. 아침 안 먹었나요? 자, 목소리 크게 아멘하면 선물 드릴게요. 선물. 자, 한 번 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네. 여기 목사님은 늘 우리 친구들 요셉같이 사용되기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목소리부터 좀 커서 요셉처럼 당당하게 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에요. 1년 동안 이제 5월 첫 주가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연합 예배하면 지겨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좀 눈높이를 맞춰볼까 아니면 좀 재미있는 주제를 좀 다 해볼까 고민하다가 좀 영상들을 좀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도 좀 그렇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립시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참 주인공이 우리 어린이들인데 유치부, 또 유년부, 초중부. 참 5월 5일 행사 때도 우리 친구들이 진짜 난타를 아주 힘있게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게도 이렇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가운데서 조금 일부분을 떼서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대표 한번 나와볼까요? 유년부 대표 한번 나와서 받아가 주세요.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먼저 뜨이라고. 자, 제가 드린 돈은 오직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쌓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들 늘 이렇게 그 금일봉을 주시더라고요. 왜 주시는지 알겠어요. 어린이 주일인데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뭐 한 거는 없고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금일봉을 넣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힘을 내시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라. 네, 우리 어린이들은 채색 옷을 날마다 좀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채색 옷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먼저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보고 한번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이 말씀, 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속성이 어떤지, 그분의 이 본질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대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지요? 누구죠?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주인공이 요셉이죠. 요셉이 아주 큰 나라의 2인자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알았나요? 요셉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야, 그럼 나는 좀 공부 잘 흥미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잘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이 겨자씨 같이 엄청나게 겨자씨가 굉장히 작다 그래요. 깨알같이 작다 그래요. 먼지처럼 작은 건 아니고 그래서 깨알 정도는 되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 이 겨자씨가 나무처럼 큰다네요. 그렇게 작은 씨가.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이 겨자씨 같은 나의 믿음이 자라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물을 주고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요즘이 굉장히 좀 아주 변화가 심한 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요즘 그래서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만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지나갔어요.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무선통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보니까 동빈이는 유튜브로 다 배우더라고. 혼자 앉아서 유튜브로. 너무 놀라워요.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은총이가 열심히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이 정보에, 그래서 지금에는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어떤 암기 위주보다는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4차 산업 시대는 더더군다나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세계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제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과학에 대한, 과학 기술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영상을 좀 드렸는데 1년 전의 이야기예요. 1년 전에도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AI 윤석열의 도리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부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그 윤석열은 도리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영상을 합성하는 이 기술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까지 발전이 되냐면 AI 파트 되고요. 발전이. 모습하고. 안녕하세요. 사람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AI 파크입니다. AI 파크는 인공지능 음성 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한 방송 영상 제작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Hello, I'm AI Park. I'm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people. AI Park is developing broadcasting video production servic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voice video synthesis technology. こんにちは。人と共に歩む人工知能 AI パークです。AI パークは人工知能音声映像合成技術を活用した放送映像制作サービスを開発しています。 적어도 어떤 상품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 때, 홍보 자료를 만들 때 이제 영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텍스트로 쭉 입력하면 한국말도 쭉 해주고, 또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도 말해주고, 일본어, 독일어 다 각국 세계 언어로 다 말을 해준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영상 합성 그 능력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텍스트로 쭉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영상을 딱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에 의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가상인간과 실제 사람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가상세계도 현실과 동일하게 인식되고 취급되는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너무 대단하죠? 아나운서를 특별히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뭐 영어로도 가능하고 독일어도 가능하고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작년이었습니다. 챗 GPT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이 언어 모델이 나오기 전. 근데 이제 이러한 영상 합성 기술에 챗 GPT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가상 인물이 만들어지겠죠. 야, 이 엄청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진짜 말한 대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건지 실제 배우가 한 건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구분하지 못하죠. 실제적으로 못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재미있는 또 일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일단 먼저 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일단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우주 상수들을 넘어서 양자역학 같은 우주의 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너무나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1989년에 유명한 물리학자인 존 휠러는 양자역학이 이렇게 이상하게 동작하는 이유가 우주가 근본적으로 수학이며 정보의 수학적인 연산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 체계라는 정보 우주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그 유명한 이 프롬빗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가설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우주를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할 때 물리학의 많은 수수께끼가 해결되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 전문가들도 일부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2003년에 옥스포드 대학의 닉 보스트럼 교수는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을 공식적으로 논문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우주를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근거는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다룬 우주와 수학의 유사성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정보 처리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증거들도 포함됩니다. 빛의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나 블랙홀 주변에서 시간이 느려진 현상을 컴퓨터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적화 장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시뮬레이션의 가장 지시적인 증거는 바로 양자역학인데요. 입자는 실제로 관측하거나 측정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은 이 우주의 데이터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이 필요할 때, 즉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필요성이 존재할 때만 실제하게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렵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혹시 컴퓨터 게임 좀 해보셨나요? 게임을 해보면 게임 안에 그 상황들이 정말 실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이런 현실성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싼 하드웨어를 이렇게 장착하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장치를 장착하면 진짜로 현실 같은 그런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그래픽을 만들어줘요. 요즘 게임들이 진짜 그렇게 사실적으로 사람 모습에서부터 건물 모습, 나뭇잎 흔들리는 거, 사람 머리 흔들리는 이런 것들 다 실제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지금 비디오 게임이 시작된 지 50년밖에 안 됐다는데 그렇게 발전이 되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이렇게 지나가면 실제로 컴퓨터상에 가상현실이 우리가 실제 상황과 현실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과학자들 사이에 우주를 연구하는 물리를 연구하는 그 과정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렵지만 이 양자역학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 반도체예요. 그리고 LED 요즘 그런 LED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죠. 반도체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죠. 양자역학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다 보면 우주가 아주 재미있는 특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 멀리 있는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우주는 우리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보 상태로만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만약에 그 우주로 가까이 가면 그래서 드디어 볼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서면 그 우주가 형체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저희가 서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지면 저는 그냥 정보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이런 이론이 이 우주 가설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게임이 돌아가듯이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과학을 연구해 보면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이 숫자들을 대입해 보면 땅 맞는다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처럼.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이론은 이제 예전부터 저도 과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완전히 창조론이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주가요 무한하지 않고 아주 유한하게 만들어졌다. 제한이 걸려있다. 락이 걸려있다. 그래서 실제로 E는 mc제곱이라는 그 상대성 이론 잘 아시죠?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되는데 100%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는 것이 정보가 바뀌어지는 차원에서
생기는 차이다. 요즘 왜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과 정보가 다 같다. 이게 다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 사람에 대한 설계도가 우리 안에 있는 DNA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 증거가 양자역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도 과학자들이 그렇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그 사람들이 심지어 과학이 아니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 게임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단정 내리기 쉽지 않은데 실험과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증거.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누가 잘 아시냐? 하나님이 잘 아시죠. 내 안에 강점이 무엇인지,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맡기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은혜의 길을 붙잡으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몇 가지 좀 영상을 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도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비전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꿈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 어릴 때는 3분의 1은 대통령, 3분의 1은 과학자, 3분의 1은 판검사 이랬는데 그 중에서 되는 사람은 진짜 서너 명밖에 안 되고 대통령은 거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몇 명 없죠. 그러나 그렇게 꿈은 크게 가졌어요. 요즘 친구들은 꿈이 되게 현실적이더라고요. 뭐 아빠가 꾸민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아무튼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꿈이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열망으로 주신,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 세계에 이런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과학 뭐 이런 거 꿈이었고 막 만드는 거 좋아했고 이런 공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요. 요즘 여러분 로봇도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좀 아십니까? 이것도 제가 작년에 좀 소개는 하긴 했었는데 지금 여기 영상을 한번 보면 아주 거의 로봇이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도 작년입니다. 최근에 2023년 영상 도입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올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집게손도 생기고 막 물건도 집어던지고 더 많은 재주가 이제 늘어났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로봇은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로봇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된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이 루트를 따라서 그 움직임을 AI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기계의 그 움직임을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통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그 영상 보는 것 동일하게 현재 로봇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AI가 탑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이 되겠죠. 지금 이 회사가 미국의 다이나믹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현대가 2년 전에 인수했습니다. 1조 원을 들여서 인수했어요. 지금은 현대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아주 현대가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로봇 회사로 인수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좀 그때 당시에 많이 들었고 염려도 하고 우려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최근에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로봇입니다. 장난 아니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부터 현대차가 공장 완전 자율화를 하려고 한다, 전기차 시대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고 한다, 사실 트랜스포머를 개발 중이다 등등 여러 분석이 있었죠.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도 이에 질세라 지난주 미국 공장 개장식에서 이렇게 생긴 로봇을 내년부터 생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말 그대로 로봇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다 로봇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테슬라 전기차 생산하는 세계 1위 회사의 테슬라의 로봇입니다. 1년 전 컨셉으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온몸에 전선이 드러나 있고 내부 회로와 부품이 다 보이네요. 또 AI 데이 포스터에서 하트 모양을 그리던 5개의 손가락이 유독 눈에 띕니다. 짧은 시연을 보여준 머스크는 무대에서 로봇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며 사전 제작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옵티머스는 상자와 테슬라 차량의 부품을 직접 들어서 옮기고 화분에 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테슬라에서 사용되는 사물 디텍션 기술은 그대로 사용했고 오토파일럿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매끈한 모습의 최신 버전 옵티머스를 보여줍니다. 아직 걷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 로봇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조금 당혹스럽긴 했는데요. 몸통에 장착된 배터리팩의 용량은 2.3kWh로 한 번 충전 시 하루 동안 작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의 관절 역할을 하는 28개의 액추에이터의 최적화에 가장 신경을 썼고 손가락에도 11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 있어 어느 정도 인간다운 손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로봇은 좀 약간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벌써 이제 로봇을 시연하고 있고, 이 테슬라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그대로를 크게 가공하지 않고 웬만하면 그 생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가격으로 수년 내에 각 가정에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죠. 엄청나죠. 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 로봇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최근에는 삼성도 로봇 회사의 지분을 대량 하면서 이제 인수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LG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로봇 회사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들은. 이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이 로봇 계획을 산책시키는 거예요. 가격이 1억이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1억이에요. 네. 이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로봇? 이런 일로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보면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로봇 분야에 많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MIT 교수님인데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고, 또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도 이 로봇들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로봇 분야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이제 오로지 다른 유압 장치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로 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였어요. 근데 더 이상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잠깐만 이제 막 이제 소리를 보여줬어요. 마초 에이버튼도 같이 있었거든요. 두 분 다 약간 굉장히 또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보다는 조금 좀 약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로봇이에요. 가격도 훨씬 싸고. I had a dream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live with robots in the home, doing the business, taking care of cars.
who would that be? But I claim that for robots to be living with us in this environment, the robot needs to be human shaped and human size, or humanoid robot. Because this environment is designed for humans. Like when you climb upstairs, the step height is such that for humans to walk up, or the door handle is a certain height for humans to open up. So unless the robot is a humanoid robot, it will be able to navigate this environment. 현재 이게 제일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그런 저기보다는 좀 차이가 있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로봇이.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 로봇을 만든 이 주인공. 꿈을 꿨던, 어릴 때부터 로봇이 함께하는 그 세계를 꿈꿨던, 그래서 뭐 오로지 로봇 그렇게 했던 그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영상을 들었는데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 사실 태어나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한국에 와서 유치원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쭉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네, 지금은 미국에서 하지만 그래서 경인초원, 바포초등학교, 광주중학교,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가신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과학 영재설 좀 들어주세요? 로봇이나 뭐 영재, 과학 영재보다는 뭐 엄청나게 장난꾸러기 사고 엄청 많이 치고 뭐 다 분해해놓고 네, 뭐 진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다 뜯어서 항상 내트렸어요. 그 당시에 칼레트를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 되게 비쌌거든요.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다 뜯어갖고 다 내트린 거예요. 근데 정말 부모한테 감사한 거는 가전제품을 뜯어서 고장내 드렸을 때는 한 번도 혼내주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만 제가 혼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준중이 들어서 아마 그쪽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학교 공부는요? 공부요? 고등학교 들어서 근데 언제 때 얘기했던 건 달라요. 초등학교 때는 수학, 과학, 미술은 다 항상 수였어요. 근데 뭐 지리, 역사 뭐 그런 거는 항상 가야 돼.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은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수를 받았고 미술 같은 건 저희 창의력의 그게 아웃렛 같은 거라서 그런 거 좋아했고 근데 지금은 수학은 제가 싫어했어요. 사실 싫어했어요. 진짜? 네. 근데 왜 잘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렸을 때 7살부터 저는 로봇공학자 되는 게 저희 진짜 꿈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로봇공학을 하기 위한 중요한 툴이 수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재미없었지만 수학을 열심히 해서 수학을 받았고 하지만 다른 거 다 봐도 이게 뭐냐면 그 매력인지 몰랐어요. 아니 그 뭐 듣지도 못한 이상한 나라의 연극 강수량이 랜드니까고 그걸 왜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다 받았어요. 체육도 못하셨어요? 체육이요? 본인이 못한 체육을 로봇으로 이제 저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수영, 골프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심 분야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꿈을 꾸고 달려가니까 수학이 관심이 없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공부도 필요하거든요. 꿈을 꾸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도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주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육법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채색옷을 입혀줘야 돼요. 아까 제가 설교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아까 그 데니스 홍 교수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이 인정해줬다는 거죠. 격려해줬다는 거죠. 혼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로봇 공학도를 꿈꾸지 않고 그냥 장난기로 가전제품을 다 망가뜨렸다면 혼나야죠. 그러나 로봇 공학자가 되고자 로봇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호기심에 불타가지고 가전제품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으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최세봇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또 은혜로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름에 이를 수 없잖아요. 성경에도 분명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깨달으시는 우리 한소망교회 주일학교 또 유치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